10분 경제 브리핑 시장을 뒤흔든 워시쇼크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10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400선에서 200선까지 거침없이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0선 아래로 무너지고 급기야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 현상의 중심에는 워시쇼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충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대혼란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금, 은, 비트코인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급락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전례 없는 동반 하락이었지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은은 주말 사이 30% 이상 폭락하며 198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마저 10%에서 11%가량 급락했고, 한때 14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9개월 만에 8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7만 달러 초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5형선이 무너졌고 미국 3대 지수 역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위험 회피 국면에서 자본은 단 하나의 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 강달러 현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강달러를 원한다고 명확히 발언하며 시장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발언이 금, 은, 비트코인 등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여겨지던 자산들의 가치를 일제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인사 발표가 이 정도 수준의 시장 전체 패닉을 촉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 너머 폭풍의 눈에 있는 한 인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워시쇼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이 인물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시장은 왜 그의 등장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시장은 케빈 워시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그러나 똑같이 치명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파적 성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사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그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큰 공포는 정반대의 시나리오에서 나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폭탄이 터지며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를 하락시킨 더 큰 요인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케빈 워시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레이 달리오와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그를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주의자이자 상원 인준 과정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그가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그저 정치적 인물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선 케빈 워시가 한국과도 아주 뜻밖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시 쇼크는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쇼크가 주는 핵심 교훈은 AI에 대한 묻지마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AI 혁신을 약속만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을 냉혹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엇갈린 운명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성장률이 40%에서 39%로 소폭 둔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9.99% 급락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장의 차가운 평가였습니다. 반면 메타는 AI 기반 광고 모델을 성공적으로 고도화하며 실적을 증명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광고 침투율이 6%에서 18%로 급증했고, 이는 4분기 광고 매출이 24%나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이에 환호하며 주가가 10.4%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케빈 워시가 현재 쿠팡의 사회이사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불거진 쿠팡의 수익, 미국 이전 및 탈세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9천여억 원을 특수관계자 지급 비용이나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미국 본사로 보냈습니다. 이는 쿠팡이 미국 본사를 이용해 인위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한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시켰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명절을 준비하는 한국 가정의 장바구니에서는 훨씬 더 즉각적인 경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설 연휴 물가 안정 및 민생 지원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절감입니다. KTX와 SRT 역기성 할인으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표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고, 설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사과,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정부와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장을 봐야 할까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약 24만 5천 원, 대형마트에서 약 32만 원, 백화점에서 약 48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백화점 대비 거의 절반 가격에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명태 등 육류와 생선 품목에서 가격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사과와 돼지고기 가격은 올랐지만 배와 식용유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현명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알뜰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워시 쇼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높은 변동성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워시 쇼크 자체가 과장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쇼크의 기저에는 그동안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충격에 일희일비하며 휩쓸리기보다 자산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냉철한 시각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